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이야기입니다. 아들의 결혼 사실을 숨긴 일명 위장 미혼으로 로또 아파트에 당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해훈 후보자. 국토부의 정기조사를 피하기 위해 편법까지 썼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죠. 관련 질문에 답하는 이해훈 후보자와 직접 해당 아파트 앞에까지 찾아간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모습 만나보겠습니다. 반포 아파트 관련해서 장남 위장 미혼 논란되고 있는데 혹시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불법 부당한 일은 없었고요. 그리고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면 충분히 납득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남편과 장남까지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는, 즉 감옥 갈 수 있는 이슈로 크게 비화가 돼버렸어요. 출근하는 이해훈한테 이걸 물어봤더니 제 눈에는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위선과 내로남불로 가득 찬 인물, 장관직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하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인물에게 대한민국의 예산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자, 송영훈 전 대변인, 아파트 청약이 되기 위해서는 무주택 기간, 청약 가입 기간, 부양 가족 수 참 중요한데 보통 무주택 기간이나 청약 가입 기간은 대부분 만점을 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당락을 가르는 것은 아이가 모두 몇 명이냐, 같이 살고 있느냐 이 여부지 않습니까? 제가 잘 아는 지인도 애가 넷이어서 은평구에 있는 은평 뉴타운을 분양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 점수가 당락을 가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해훈 후보자는 본인의 아들을 위장 미혼을 통해서 부양가족으로 넣지 않았다면은 저 74점이라고 하는 청약 점수를 채우지 못해서 저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에 절대로 당첨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7월에 저렇게 해서 당첨이 된 끝에 지금 현재 시세 차익이 물경 30억 원 이상 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게 어쨌든 부정한 방법으로 지금 청약 당첨이 된 것이기 때문에 주택법 65조 2항에 의해서 공급계약 취소 대상이고 더 나아가서는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사람이 장관 후보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당장 자진 사퇴하고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지명 철회하는 것이 응당 마땅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뒤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해훈 후보자가 지금 어느 장관으로 지명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처 장관이죠. 우리나라 1년 본 예산이 700조 원이 넘습니다. 그중에 0.01%, 10,000분의 1에 해당하는 700여 원만 장관이 나쁜 마음을 먹고 사유화해도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이해훈 후보자는 저렇게 불법조차 마다하지 않으면서 본인의 사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온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진 사퇴하고 사퇴하지 않으면 지명철회가 맞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장윤비 대변인. 그러니까 해명은 이런 거예요. 부당한 일이 없었다라고 해명을 하고 청문회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겠다. 그러면서 성년 자녀의 결정 사항에 부모가 개입 못한다. 이 뜻은 그러니까 결혼한 자녀가 보통은 결혼하게 되면 같이 살자 해도 나 따로 살래요. 나도 장가 갔는데 나도 성인인데요. 보통 이러기 마련인데 우리 부모님이 또 청약 당첨되셔야 되는데 내가 이 집에서 살고 있으면 우리 부모님이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좀 힘들더라도 여기 살자. 이렇게 결정을 해줬다는 그런 건가요? 일단 이해훈 후보자의 해명 내용을 들으면 이제 상세한 내용은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일단 혼인신고를 부부들이 요즘 결혼하고 조금 있다가 약간의 유예기간처럼 나중에 하는 경우도 있어서 혼인신고를 이제 안 했는지는 뭐 본인이 성년인 이제 자녀니까 몰랐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같은 부양가족으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지방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 서울에 와서 있을 때는 본인의 배우자의 집에서 생활을 했다. 그때 혼인 결혼식은 올린 상황이었지만 그 배우자인 사람은 다른 곳에서 살고 있었고 그 당시에는 함께 동거는 시작되기 전이었던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은 이게 불법이 아니고 혼인신고는 법률적으로 이 부부 간의 관계가 확립되기 이전이다 보니까 본인의 부양가족이 맞았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이게 불법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고 보이고 다만 이제 국민 눈높이에서 이 부분이 수용 가능한지 청문회 과정을 거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글쎄요, 이해훈 후보자 같이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신 분이 그 자기 아들이 그 혼인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랐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청약 신청하잖아요. 청약 신청할 때 부양 가족 숫자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쓸 때 어떤 사람을 쓰느냐, 자녀를 쓸 수 있는데 그 자녀는
미혼 자녀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장남한테 물어봤겠죠. 야, 너 그 혼인신고했냐? 혼인신고했으면 미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혼인신고 안 했다라고 하니까 아, 잘 됐다. 그럼 너 부양가족이다. 해가지고 당첨받은 거 아니었겠습니까? 반대로 아, 엄마 나 저 혼인신고 이제 해야지 그랬을 때 제 생각에는요. 오히려 이해운 후보자가 잠깐만 기다려 이거 신청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혼인신고해라 이랬을 가능성이 더 훨씬 더 높지 않았을까? 설마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아, 지금 하는 걸 보면요. 그럴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더 황당한 건 뭐냐면 7월 29일이 2024년 7월 29일이 청약 신청 날짜였거든요. 네. 그런데 7월 31일에 전입 신고를 합니다. 그 아들이. 그런데 그 용산에 아파트 전세를 했거든요. 신혼집을. 그런데 그 아파트 전입 신고를 아들하고 그 며느리만 한 게 아니라 그 가족 모두 5명이 다 전입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 전세가가 얼마냐면 7억 3천만 원인데 전입 신고하지 않으면요 확정일자가 그렇죠. 효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7억 3천만 원 뜯길까 봐 다 같이 그 다음에 아들만 전입 신고하면 또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5명 다 한 것이 아닌가? 이건 제 그냥 추측이긴 예.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운 후보자가 제대로 해명을 해야 될 건데 예. 해명이 될까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여선흥 부대변인. 근데 사실 처음에 갑질, 보좌관을 상대로 한 갑질 의혹에서 지금 이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지금 번진 거잖아요. 근데 두 가지 모두 이 국민 정서를 굉장히 자극하는, 워낙 또 지금 이 분양받은 이 아파트 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과연 장관 후보자로 자격이 있는가?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선 청문회 기회까지는 줘야 된다. 대통령의 인사권은 인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반응들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도 있고 지금 뭐 이해운 후보자를 지금 국무위원 자격이 되지 않는다, 사퇴해라 이렇게 주장하는 국회의원들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만약에 이해운 후보자가 민주당 인사였다고 하면은 당장 아웃하거나 아니면은 청와대에서 지명처리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어쨌든 국민 통합 차원에서 그리고 뭐 실용 인사 차원에서 야당의 보수 정치인을 영입 형식으로 이제 모셨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아니면은 청와대에서 바로 직접 자기 손으로 지명 철회하기라는 사실은 쉽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뭐 민주당 여러 의원들이 이거는 옹호가 아니라 검증의 대상이다, 청문회 통과가 쉽지 않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해운 후보자가 국무위원으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특히나 이 부정 청약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해운 후보자의 해명을 들었는데 전혀 소명이 안 됩니다. 예. 이거는 위장 미혼 플러스 위장 전입이 정황이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이거는 당장 국토부에서 조사를 해서 이거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장 결혼, 위장 이혼은 들어봐서도 위장 미혼은 이번에 참 처음 들어본 얘기인데, 어쨌든 여론조사를 해봐도 이해운 후보자에 대한 적합하지 않다가 47, 적합하다는 16%에 불과해서 이해운 후보자를 지명한 청와대의 고민도 깊어질 것 같습니다.